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7 세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퇴직 직후 집에서 눈치만 보며 지내다가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성우라 부르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작은 오피스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TV를 켜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하고 나서 처음 한 달은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이런 자유가 있었는데 왜 이제야 알았냐는 게 억울해서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퇴직하자마자 집에서 눈치만 봤던 그 3년의 이야기를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조업 회사에 입사해서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36년을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이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실한 게 전부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와는 32의 중매로 만났습니다. 당시 아내는 교사였고 저는 이제 막 과장이 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학교 보내고 저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아내도 피곤해서 먼저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저도 피곤했으니까요. 30대엔 그래도 됐고 40대엔 그게 일상이었고 50대엔 그게 우리 부부의 방식이 됐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도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면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가 조금씩 비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2021년 2월 저는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조촐한 퇴직 행사를 해줬습니다. 동료들이 케이크에 초를 꽂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생겼다.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오래 함께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퇴직 첫날 집에 들어서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히 반갑지도 않아 보였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부터였습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아내가 자기 밥만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아내 것만 남겨진 반찬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차려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녁을 혼자 편의점에서 사 먹었습니다. 67세 남편이 퇴직한 첫 주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일찍 나갔습니다. 아내는 퇴직 후에도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낮이 가고 밖에 나가 산책을 하면 저녁이 됐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면 저는 반갑게 맞으려 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피곤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아내가 불편해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부엌에서 계란찜을 해보려고 냄비를 꺼냈습니다. 그때 아내가 들어오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거기 두지 마세요. 부엌이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엌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소파에서 낮잠을 자다 깼는데 아내가 제 옆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괜히 일어났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집 안에서 제가 편히 있을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해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방 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집에 나는 없구나. 이혼을 결심한 건 어느 큰 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아무 말 없이 제 밥그릇을 치웠습니다. 저는 아직 다 먹지 않았습니다. 아직 먹고 있는데 아내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느려요. 빨리 비켜줘요. 저는 그 말이 밥그릇 얘기인지 저라는 사람 얘기인지 그 순간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집에서 손님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앞으로 20년 더 계속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칠 속상해했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은 오피스텔로 왔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형편없는 솜씨지만 제가 차린 밥이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 복지관에서 탁구를 칩니다. 처음엔 혼자 가는 게 어색했지만 이제는 기다려집니다. 후회가 없냐고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가끔은 예전 집이 생각납니다. 밥 냄새가 나던 그 부엌,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그 거실이요. 하지만 그 집에서 내가 사라진 것 같았던 그 기분은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옆에 있는 것보다 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로소 제 자리에 있습니다. 성우 씨, 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피스텔의 아침이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 공감이 됐다면 댓글로